네,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그리고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임기 2년 차에 접어드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어떤 민원인가요?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네네. 8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민원이요? 네,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 40% 정도가 건축 관련 민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20%가 이제 교통 관련 네네. 민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40%가 도로 건설 아. 관련한 이런 민원들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민원이 네. 한 40% 정도 되고요. 아. 또 이제 절반이 안 되네요. 예, 절반이 안 됩니다, 실제로. 마음은 정말 다 해결해 드리고 네. 싶은데 정말 죄송하게 또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또 한 네. 20% 정도 있고 그리고 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이 네네. 한 40% 정도 어쩔 수 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런 한계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수익은 정도 뭐 큰 차이는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서청장님, 존경하는 우리 서청장님, 뭐 40% 정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한 50% 정도는 네, 해결이 좀 가능한 거로 보이고 가장 구청별로 큰- 조금씩 편차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건축 민원이 가장 네. 좀 골치가 아프고 역시 건축 민원이군요. 예, 결국은 이제 보상 문제로 네. 금전적 부임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한계를 저희들이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네. 뭐 교통체계 흐름이라든지 주거지 주차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선 기초단체별로 다 비슷한 상황인데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일 그러면 50% 혹은 60%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권한이 없다면 어떤 권한이 그렇죠. 구청이 이게 없기 때문인가요?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네. 그 규제를 받다 보면 기초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네. 법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뭐 정해진 그 법의 한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이 건축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개입했을 때는 가능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 피해 사례들을 구제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뭐 불가피한 경우들이 선출된 생기는 거죠. 구청장은 네. 예, 주민들의 편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들이 이 과정에 어쨌든 시민들의 네. 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네,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산에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일대 약진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출신 몇 안 되는 구청장으로 어렵게 당선이 되셨는데 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분위기 많이 달라졌는데 기초단 우리 수영구 의회도 이제 상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변화 또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예, 저는 뭐 이게 저희는 수영구 의회가 민주당 의원님이 5분이고 한국당 네. 의원이 4분입니다. 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도 이제 수의 점유로 해서 네. 민주당이 한석이 많음으로 해서 의사 결정권을 사실은 쥐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건 어떤 숫자의 어떤 불과하지 네. 크게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의원님들하고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하고는 다르다 그죠? 부산 네.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네. 다 구청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구청장들도 사실 이게 다 바뀌었어요, 인물들이. 네네네. 다 초선 구청장들이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아, 또 따지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바뀌는 것이 이제 변화의 흐름이고 네. 또 대세이고 또 이 안에서 서로 열심히 하려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구의회가 사실은 수영구도 그렇지만 부산 진구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다수죠? 예. 네. 뭐 시의회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네. 민주당이 그건 뭐 다수인데 압도적 요인은. 네.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네.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많은 변화의 네. 결과물들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그 결과물이 오롯이 돌아간다고 이 생각합니다. 결실을 맺어서 시민들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예. 아마 앞으로는 뭐 더 열심히 변하고 경쟁하려는 노력들이 치열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이런 중에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께서 아마 공약으로 내셨던 것 같은데 뭐 시 최고 정책회의 등을 열어서 일선 구군하고 잘 소통하겠다. 네. 예, 그런 뭐 이야기 포부를 밝히셨어요. 네. 시작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뭐 좀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뭐 만족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이고, 솔직히 그렇구나.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최고정책회의를 네. 한번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도 한번 했었네요. 예, 네. 그때도 사실은 좀 시에서 준비가 부족했고요. 네. 뭐 사전에 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저도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 의사 결정이 이제 정해진 가운데 저희 각 구청장님들이 거기에 이제 의논을 추후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계획되어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상당히 미미했고 네. 부족했고 좀 불만스러움이 많았습니다만은 또 하반기 또 시장님께서 또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 하니까 네. 저희들은 또 기대를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 북구청장께서 저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서 복지 행정 문제 재원이 너무 없다 이야기해서 네. 아마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떻습니까? 구청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죠. 저희만 하더라도 네. 사회복지 그 부담 비율이 사실 67%입니다. 올해. 아. 작년 대비. 구에서 부담해야 될 네네. 비율이 절반이 훨씬 넘는다. 그렇죠. 67%인데 이게 네. 전년 대비 17%가 상승한 겁니다. 아.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비용, 부담 비용들이 높아지면서. 예, 복지에 대한 그렇죠.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네. 저희 구만 하더라도 재정 자주도가 29.9%, 30%가 채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필수 경비들이 나가고 나면 네. 남는 예산 네. 100억도 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네. 해결하기에는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인구 몇십만의 부산 진구에서 네.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 기초단체장이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네. 하기는 어렵다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네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바로 세일즈하러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부산시와 우리 기초단체의 이 또 할당 분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시도 지금 이제 작년까지 네. 이 부산 그 교부금이 약 한 22%를 네. 가지고 이제 그러네요. 배분을 네. 했는데 최근에 금년부터 오거돈 시장님께서 한 3% 상향 조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그럼 8대 2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분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 22%를 받고 있으니까. 뭐 네. 3% 정도 가지고는 청장이 부족하고 아유, 그게 한 별 표시가 안 나죠. 30%는 아하. 이번에 이게 좀 조정이 바로 간다면 네. 재정의 분권에 안정이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거돈 시장님이 작년부터 네. 이제 얘기하시는 최고정책회의를 작년에는 어쨌든 한번 했고요. 네. 올해 이제 상하반기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정책협의뿐만 아니라 네. 이런 기초지자체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시가 함께 분담해야 될 부분들에 네. 대한 얘기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님 이 프로 네. 보셨으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동안 제대로 안 그렇죠. 됐는데 네. 솔직히 오거돈 시장님께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네. 만약에 금년에 그러한 게 충분하게 조정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네. 역시 막 바꿔도 별 볼 일 없구나 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또 야당 부청장이 나오신 면모가 드러나십니다. 뭐 최근에 저 중고교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또 수영구뿐만 아니라 몇몇 구에서도 뭐 같이 동참하는 모양인데 네. 또 어떤 기초단체는 또 그러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고요. 네.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이거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지금 이게 이 교육에 관한 것이 지금 선택적 복지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하루 빨리 이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서 정부가 아니면 부산시가 네. 책임지고 초중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긴 비용은 국가가 정부가 책임진다는 그런 어떤 각오와 어떤 정책 네. 결정에 의해서 이게 꾸준하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고등학생에게 네. 교복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부산 인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저희는 자상위 계층까지만 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에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네. 이걸 늘려갈 그렇죠. 조례가 그렇죠. 의회에서 조례가 되겠죠.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조례 근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네. 확대해 나갈 생각인데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네. 일을 먼저 아하.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더 정부가 맡아줘야 될 부분이죠. 부담해야 그죠? 될 교육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나아간다면 정부가 뒤늦게라도 네. 네. 이제 또 하나 팔을 가야죠. 걷고 이게 참 우리가 없는 돈에 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정부가 맡아줘야 네.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어려운 사정들을 가장 네. 먼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어렵지만 예산을 투여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목줄을 우리 자율권의 목줄을 들고 지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뭐 아무래도 중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앙부처. 네, 중앙부처죠. 행안부 아무래도 예. 행안부가 제일 크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인력을 배치를 하고 새로운 국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렇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네. 또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네. 그럼 이제 구청장이 그 구의 역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을 신설하고 싶다. 네. 과를 좀 늘리고 싶다. 인원을 늘리고 싶다 하더라도 모든 지자체들이 총액 인건비라는 것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게 다시 뭔가요? 말해서 네네. 부산 진구에서 네. 쓸 수 있는 인력의 예산 풀을 딱 정해놓은 거죠. 부산 진구는 나라에서 예를 정해놔버렸네요, 그렇죠. 이미. 1,000만 원 안에서만 인건비를 쓰세요. 네.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 안에서 인건비를 쓰려면 공무원 인건비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조직을 개편하거나 늘리거나 인력을 늘리는 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여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국을 아니면 특별한 팀을 한 2개 새로 만들겠다.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겠다. 그 행안부에 그것도 안 허락을 됩니까? 다 받아야 되고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것도 총액 인건비 안에서 네. 정해진 인건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초과하게 되면 네. 인력을 늘릴 수 없는 거죠. 인력을 늘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을 만드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네. 지방자치제의 네. 실현 의지가 과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 의문으로 이제 기결을 할 수 있는데 24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역대 정부에서도 네. 대통령 후보 때는 다들 하시겠다고 다 했어요. 네. 예, 했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다시 이야기하신 분은 없고 네. 어쨌든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24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직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못 내리고 근데 이제 있는 저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중앙과 싶어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네. 중앙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좀 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행안부 장관 하시는 김부겸 장관님이 네. 국정설명회나 단체장들을 만나면 장관의 의지는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걸 보완하고 고쳐나가기 위한. 근데 이 과정이 그럼 왜 이렇게 더딘가. 여전히 이제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또 관료들의 생각이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그 사고에 많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단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네. 게 돈 주면 허투루 쓸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나요? 그렇겠죠. 너희들 이거는 뭘 이제 알아 이런 거죠.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중앙에 있는 그 관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기초지자체에서도 예전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 예산의 어떤 종속 정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을 예전과는 조금 더 높은 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횟수로 2년을 넘으셨는데 구청장이라는 직업을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자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일상생활에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대로 또 여유 있는 분은 여유 있는 분대로 일상에 바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생활함의 불편함을 네. 조금 덜 느끼고 또 편리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자기의 동네가 되기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구청장을 뽑아서 네. 이렇게 많은 주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심부름꾼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화를 신고 다니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 저는 구청장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구청장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이 아프고 또 네. 힘들고 네.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것을 함께 따뜻거려 줄 수 있는 네. 게 구청장이고 또 실제로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희 지역에 이 토지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네. 해결되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밤 12시쯤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유, 저 네. 죽고 싶다. 나 분신할래. 네,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네. 경찰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분 위치 추적을 통해서 지금 네. 어디 계신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아유, 다행이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문자가 오셔서 네. 어려울 때 그래도 경찰을 보내서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맙다. 고맙소라고 문자가 오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현장에 늘 함께 있어주는 게 구청장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냥 우리 구에 뭐 가장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네. 아니라 항상 시민과 함께 같은 엄마 같은 예, 부르면 달려와주는 엄마. 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일꾼, 신분군, 그리고 엄마 같은 구청장, 예, 예.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